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 좀 해줘요. 수업은 2년 정도 전에 들었었고 2년 만에 내가 돌아왔다. 일은 회사 다니고 있고 대기업 재직하고 있는 거고 몇 년 다닌 거예요? 회사는? 지금 곧 3년 채워가요. 좀 됐구나. 네. 나이가 나이가 여쭤봐도 돼요? 만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27살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직도 27이구나. 회사도 좀 일찍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회생활도 일찍 하고 투자도 빨리 한 편이라고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계기가 뭐예요? 계기요? 1년 전쯤에 선생님 영상 한번 올라갔었던 거고 오늘 두 번째 촬영하는 거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되셨나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요? 뭐 많다 이런 것까지 몰라도 있었거든. 제자분들 중에서요? 그럼요. 여기 영상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만약에 나왔다. 아니면 선생님 나이 때 또 여성분이다. 뭐 그러면은 그분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네. 저 껐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예, 선생님. 예, 통화되세요? 예, 방금 보고 가신 분이 네.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혼자 사는 남자분이고 7년 살다가 이혼하셨나봐요. 아, 네. 통화를 연결을 해드려도 될까 해서요. 아, 그럼요. 저 2시간 정도 뒤에 전화 드린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혹시 금액은 얼마로 하신대요? 제가 2,070으로 올려서 그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선생님 좀 소식 축하드려요. 운을 몰고 다니는 편이야.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오시니까 좋은 소식이 또 들리는 것 같아. 이거 진짜 근데 선생님 이거 화곡동에 지상층 빌라 하나 있는데 이분 재계약을 했었는데 5만 원 올렸거든. 그래서 2천에 원래 50 받고 있는데 방 3개짜리인가요? 아니요, 투룸 2천에 70으로 나 1,000에 70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이거 되게 감사한 분이네. 근데 알겠지만 계약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들뜨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진짜 계약서 딱 작성하고 그렇죠. 돈 받을 때까지. 그렇지. 역시 경험이 느껴지네. 사실 선생님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 뭐 나이도 더 젊은 것도 있었고 나이 젊다기보다 어렸지. 뭐 지금도 어리고 회사도 이제 3년 차 다니고 투자도 월세 받고 이러는 것도 2년 정도 한 거니까 선생님도 이제 신입사원 올 거 아니야, 회사에. 그리고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의도 오잖아요, 선생님한테. 그걸 봤을 때 더 열정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 좀 가볍다. 다른 사람 상대적인 가벼움이겠지. 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막 전화 왔잖아. 처음엔 기분이 나와.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 같이 월세를 또 투자하는 사람 중에 가장 반가운 전화가 방금 이 전화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를 바로 좋아했다가 계약이 틀어진 경우도 되게 많잖아. 선생님도 네. 분명히 있었겠죠? 있어요. 있었을 때 또 이게 훅 떨어지는, 그때 또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좋은 일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겠구나. 너무 안 좋은 일도 굳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저는 투자하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억지로 하는, 간단해서 너무 억지로 하는 거 죄송한데 아니죠? 너무 공감되는. 아유, 고맙습니다. 전보다 단단해졌구나.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눈빛에서 나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생각들도 달라지는 게 있었다. 변화도 네. 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지금까지의 성과 여쭤봐도 돼요? 5채 임대 중이에요. 5채 임대 완료! 27인데 2년 투자해서 5채 낙찰을 받았어. 선생님도 바쁜 회사원이신데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대리입 잘 많이 도와주셨어요. 낙찰만 5개가 아니고 임대까지 완료해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월세는 얼마 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월세 335만 원 지금 받고 있어요. 오. 근데 정확히 하자면 1년 반 정도 됐을 때가 5채 임대 완료였어요. 그리고 근데 계속 입찰 다니다가 네. 지금 한 2년 정도 곧 채우게 되는 거고 2년 채우기 한 2, 3개월 남긴 했어요. 정확히. 그러면 1년 한 반가량 했을 때 5채 임대 완료. 월세는 총 335만 원. 오시기 전에 좀 셈을 해보셨군요. 항상 떠 있는 건가요? 하기는 해요. 총
총 받는 월세가 335만 원인데 그러면 혹시 이자를 빼면 얼마인가요? 이자 빼면은 원금 합친 금액으로는 160 정도 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순수 떨어지는 원금 160 정도. 빼면은- 원금까지 제해서 160. 아니, 또? 아니야? 원금 안 제해서 160. 그래요. 이자만 제하면 160. 이자만 제해서 160. 네, 원금도 제하면 110이요. 110. 그러면 선생님의 월급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 순수익금이면 괜찮은 편이라고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네. 한 2년 반 정도 해서 순소득으로 100만 원 돈 만든 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약간 더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계략적으로 내 돈이 얼마 들어가 마이너스 통장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안 했었는데. 그래요? 네. 지독하게 모아서 했구나. 네, 모아서 하긴 했는데 7, 8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7, 8천. 근데 네. 제가 중간에 원금을 좀 갚았어요. 원금을 갚은 최근에. 이유는 뭐야?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거랑- 집 하나에 설정된 거에서 조금 갚은 거야?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갚은 거야? 전자예요. 빚이 1억 정도 있었는데 한 채 담보대출이 1억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네, 3,500을 갚았어요. 어. 이것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작가님 찾아뵙고 얘기 나누고 나서 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갚았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빚을 갚게 됐는지 선생님 만나고 얘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벤틀리를 타겠다. 부가티예요. 내가 벤틀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구나. 미안해. 부가티가 더 비싼 것 같은데. 부가티를 타겠다. 그리고 레미아 첼리투스 가가지고 나는 살겠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네. 인상에 나와서. 그건 아직 유효하긴 해요. 그래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큰 틀, 큰 방향에서 지향점에서는 같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빚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어져서 빚을 좀 갚자가 된 거긴 한데 시작이 뭐냐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투자를 하다가 계속 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자꾸 올해는 그냥 퇴사를 해버려야지 그리고 또 다음에 올해는 정말 퇴사를 꼭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었어요. 이것저것 뭔가 하려고를 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친구가 제가 투자하는 거를 보고 경매 월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선생님 강의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추천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지역이 멀어가지고 그게 정말 아쉬웠긴 한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 되게 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는 온라인 강의로 듣고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 많이 하고 최근에 첫 입찰도 다녀왔어요 친구가. 그렇구나.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 교육에서 불편한 점이 이론은 책이든 수업이든 다 들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걸 한번 누가 맞다 괜찮다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선생님이 친구분한테 해줬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 선생님이 해줄 때는 이거 뭐 내가 하던 건데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줬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었으니까 선생님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점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가지고. 친구 입찰을 시작했다? 네, 친구가 원래 평소에는 경매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었었는데 최근에 바뀌고 또 친구가 희망을 가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를 해볼 때 2년 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저도 똑같이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런 도움을 주면서 강의하면은 시간 대비 돈이 되게 괜찮죠? 네, 효율이 되게 좋잖아요. 그 방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 쓰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랬구나. 이거를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기는 했었어요. 재밌고 몰입이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루함. 약간 뭔가 비슷해요. 현타에 좀 더 정제된 단어. 뭐 현타도 나는 히읗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단어. 두 글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회상. 회상하는. 상기한다. 리마인드한다. 후회는 아닌데 뭔가 비슷한 느낌의 현타로 할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회사 다니면서 그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한다 그랬잖아요.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 현타 좀 왔다.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신경 쓰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뭘 하고 있는 게 그 과정도 되게 재밌고 즐겁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내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향을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만하고 투자하는 것도 월요일, 화요일에 경매 물건 검색하고 주말에 임장 가고 계속 반복이었어요. 1년, 2년 동안. 선생님이 나름 생활 패턴, 루틴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 네. 회사 다니면서 경매 투자 이렇게 네. 하는 게 어쩌면 제약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루틴을 이렇게 만든 거를 2년 동안 가깝게. 그 과정이 되게 즐겁고 저는 재미가 있어서 그냥 네. 순탄하게 흘러가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잠깐 멈춰보자 하고 일주일을 쉬어봤어요. 일주일을 쉬고 그 주 주말에 원래는 임장을 갔어야 됐는데 쉬고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운동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1주, 2주 지내고 주말에는 임장 갈 생각 없이 자유롭게 놀고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맞아요. 선생님 나이 때는 그런 쪽으로 더 사람들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도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살았던 생각도 나 조금 들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생활이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월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가 없었으면 전 처음부터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은 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조급했을 것 같아요. 더 그럴 수도 오히려 있죠. 월세를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그렇죠. 투자는 계속 긴 방향에서 이게 맞다는 걸 아니까 뭐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투자는 계속해서 잠깐 쉬더라도 네.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 할 거기는 한데 지금 잠깐 쉰 지 한 한두 달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스피드 옥션 연락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항상 그 건강한 주말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했던 선생님의 이 관용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약간 허전함이 선생님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할 때쯤 되면은 다시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요? 이게 좀 오래 되면은 오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2년이 된다면은 다시 어쩌면 재수강을 하게 될 수도. 재수강 하시는 분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문의가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이잖아요. 나는 뭐 하지 말라고 하긴 해요. 최대한 나한테 그냥 물어보고 이론 수업 다른 거 뭐 잘 돼 있는 거 많잖아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비용 정도는 나는 쓸 수 있거나 책이나 뭐 무료 강의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투자 관점에서는 선생님도 이 월세 쪽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은 있다면 거기서 모르는 거를 그냥 차라리 저한테 더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굳이 나는 내 수업을 또 들을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들고 난 권장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분 있긴 해요. 근데 그분은 거의 제 초창기 때 들으셨던 분이 다시 들은 분이 한 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연락 오거나 수업 듣겠다 혹시라도 하면 듣지 말라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다음 달에 갑자기 스피드 옥션 연락 드릴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삶의 자세를 항상 나는 이제 투자만 할 거야. 나는 이제 운동만 할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재테크만 할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답을 하진 않는 것 같고 딱 선을 그어버리려는 노력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유튜브도 난 되게 비슷해요. 제가 정확히 시작한 게 18년 8월 15일 12시에 이 영상을 처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음먹었던 게 내가 매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 5년 지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려서 진짜 나도 지독한 사람이야 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용의 질이 좋냐 안 좋냐 여부를 떠나서 5년 동안 했다. 와,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그죠? 좀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평범하진 않네, 꾸준하네, 성실하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나는 5년 영상을 매일 올려야지 이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위압감이었을 것 같아. 매일 내가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든단 말이야. 하다가 딴 친구들 인스타 보면 막 해외여행 가 있고 막 어디 놀러 갔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 막 나만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도 들 때 있잖아. 그럼 그때 뭐 장기간 내가 1, 2주 어디 가? 그럼 못 하잖아. 그럼 일단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5년을? 10년을? 마음을 못 먹어요. 그냥 항상 생각은 내가 어떻게 먹었죠? 하루하루 한다. 그렇죠. 나 오늘만 한다라고 생각한 게 운이 좋게. 근데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하루씩 이렇게 8시 기다렸다가 시간 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사실 뭐 한 1, 2주치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니까 아, 1, 2주치 예약하세요? 그게 내 비결이지. 예약 업로드 해놓은 거죠.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그날 쓴 거긴 해요. 유튜브는 딱 편집해서 오늘 거를 딱 올린다는 거는 맞아요. 해봤으니까 품이 생각보다 좀 들잖아요. 네. 그리고 글 쓰는 건 좀 가볍잖아, 데이터가. 근데 이 영상 상대적으로 좀 무거우니까 뭔가 처리하는데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핑계죠. 그래서 1, 2주치를 저는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 2주치 모르면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게 제약이 생각보다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 생각의 구속이 조금 더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5년, 10년, 20년 동안 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영상 올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5년 동안 매일 올렸지만 오늘도 내가 과연 매일 올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안 해요. 확실하진 않겠지만 나는 무조건 5년 동안 할 거야. 뭐 이제 앞으로 또 10년 동안 나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난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부분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한테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연습을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그거를 뭐 말로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꼭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행동한 부분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그러면 나 앞으로도 맨날 할 수 있어, 나 월세 1,000만 원 만들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것보다 2년 동안은 100만 원을 보여주거나 내가 5년 동안 매일 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게 어떤 말보다 설득력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꼭 남한테 설득한다기보다 내 스스로한테도 납득하게 하게끔 이해시키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하다 보면 선생님도 많이 생각이 들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이 성공에 대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거잖아. 우리는 매일매일 성공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매일 성공한 것 중에 오늘 선생님 만난 것도 사실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나 한 다음 주에 올게 이렇게 해서 사실 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몇 번 조율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딱 맞아서 선생님이 못 빠져나가게, 나 이번 달은 3일 정도 쉴 수 있는데 될 때 말해 이러니까 제가 피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그걸 많이 느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오늘도 시간 약간 조율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성공한 거지. 그런 성공들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유튜브 하면서도 그렇고 선생님을 만나면서도 그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내가 선생님 딱 왔을 때 내가 이거 다 했어요 라고 했던 카페에서 그게 정확히 뭐였냐면 그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기 전에 내가 운동 1시간 하고 있었다 그래. 다녀오신 거예요? 네, 요가 수업 들으면서 요가 마지막에 항상 사바사나라고 명상을 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내가 딱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이란 뭘까? 부자란 뭘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온다고 해서 그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언제였냐면 아까 그 명상하면서 누워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생각이 들 때는 30채 넘게 있는 집에서 나 월세 받아, 월세 막 1,000만 원 받아, 그리고 내 수업료가 내가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내 통장 잔고를 볼 때 나는 부자야, 이거는 잠깐이고 되게 단편적이고 오래 길지 않더라고요. 그건 처음에 했을 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뎌지니까 좀 덜해져. 분명히 그 월세 받을 때 처음엔 너무 기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335만 원이 6개월 전에부터는 조금 내면을 다지고 있는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월세가 늘어난 게 없었잖아. 그럼 아마 335만 원 받던 월세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나 크기가 분명히 처음 할 때보다는 줄었을 거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선생님 봤을 때
월세를 이 나이도 아직 20대인데 월세를 그만큼 와 대단한 사람이다 부럽다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게 뭐 분명히 나아진 건 있는데 전보다 크게 뭐 느껴지거나 그런 게 그래서 나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부분도 난 다른 미래를 위해서 또 지향하게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오다가 선생님 점이 있었겠지 나 하다가 지금의 저의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그 월세 쪽에서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저도 굉장히 무뎌지는 거야 한편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게 과연 내가 월 1억이 월세가 들어와 그러면 그때는 완전 난 끝! 난 성공! 자유롭게 더 이상 그게 뭐가 있어. 지금도 이미 어느 부분은 자유로운데 뭐 어느 부분은 또 부자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100%라기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내가 월세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 때 부자가 아니고 그 요가 수업을 오전 제가 보통 9시 반에 수업을 듣거든요. 1시간 동안. 그러면 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평일 오전 9시 반이잖아. 그럼 일단 남자가 있을까? 남자는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는 원래 학생 때부터 남중, 남고, 대학도 토목과잖아. 남자 대학, 군대, 회사도 토목회사잖아. 남자 회사야. 난 항상 남자들밖에 없었거든. 요새는 근데 되게 여자 사회 쪽에 내가 조금 속해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가면 다 일단 여자야. 뭐 주부님들이 사실 아줌마들이 되게 많지. 그 속에 남자 혼자 있을 때 처음에는 이 남자 사회에 있던 사람은 여자 많은 사회에 또 잘 못 가요. 반대로 남자 많은데 여자는 오거든. 근데 남자는 잘 못 가. 근데 난 처음에 되게 쑥스러웠거든. 거기 가서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제 요가 한 지 됐으니까 그때 내 나름의 특별함 같은 게 내 스스로한테 생기는 거야. 이런 거는 내 나이 때 나도 만으로 나이 할게요. 38세거든 아직. 38세 나이 때 평일 오전 9시 반에 거기서 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꾸준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럴 때 나는 이게 부자 아니야? 아무나 못하잖아. 별건 아니지만 아무나 못하는 걸 나는 1년 동안 하고 있네? 이게 부자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자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냐면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또 요새 코로나 풀리니까 막 해외 여행객들 증가한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난 여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쟤네 보니까 뭐 되게 재밌게 다니네. 나도 가. 그때 막 자유롭다 이 푸르른 태평양 보면서 했을 때 그때 자유도 있겠지만 나는 언제 더 자유를 느끼냐면 평일 오후에 와이프랑 좀 날씨도 좋고 찌뿌둥한데 한 바퀴 산책하고 오자 이럴 때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되게 이 정도면 되게 자유로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수업이 막 빨리 마감되고 그때 성공했다고 뭐 느낄 때도 있겠지. 근데 그때보다 더 클 때는 뭐냐면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멀리서 선생님도 바로 한 10분 거리 이건 아니잖아. 또 마음 먹고 이렇게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리잖아요. 선생님도 뭐 수도권에 계시긴 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뭐 다음 주에 올게요 해서 온 게 아니고 미뤄가면서 딱 잡은 날짜가 딱 오늘 돼서 왔을 때 그리고 예전에 교육생분들이 나를 잊지 않고 멀리서 찾아와 줄 때 이러면은 나는 거의 뭐 성공한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 성공, 부자, 뭐 자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돈으로 얘가 성과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됐을 때로 바라보는 기준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내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보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게 성공하고 이게 부자고 이게 자유로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든 것도 선생님 덕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감사하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훨씬 감사하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공사인데요. 네, 저 학업비가 볼 수 있을까요? 402호? 네네. 그거 계약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파기되면 연락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계약금 들어오기 전이면 보여드리는 근데 이게 또 세입자가 계셔가지고 아무 때나 보라고 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항상 더 감사하죠. 되게 그래서? 귀인 같은 분이세요. 예. 그래서 항상 뵈러 가야지 했었는데 음. 선생님도 시간이 귀한 시간인 거고 이렇게 와서 뵈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아까 처음에 뵀을 때 되게 네. 젊어지신 것 같은 느낌. 뭐 하셨어요?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그런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럼요.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기분이 또 되게 좋아지네. 내가 노력한 게 분명히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요. 제가 삶에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 크게 경매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고 블로그 글 쓰는 거 그리고 책도 이제 제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저께부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또 책을 하나 쓰고 있어. 시작을 한 거지. 이제 한 3줄 썼어요. 그 원래 선생님도 잘 잘 알고 하신 거네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또 되게 중요하잖아. 원래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지 사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책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 5장, 10장, 20장은 누구나 써. 근데 그 주제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게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목차는 다 잡았거든요. 진짜 10분 만에 잡았어요. 목차를. 방향이 서니까 어떤 거 써야지 라고 하니까 해서 3줄 지금 쓰기는 거 책 쓰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거지. 왜냐면 여태까지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잠깐 반짝했다가 그냥 뭐 의미 없었네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거 뭐 어떤 의미인지 알죠? 뭐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 항상 헬스 되게 많이 점심시간에 나도 형들 따라서 막 헬스 했거든. 저도 점심시간에 운동 보통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먹는 거 닭가슴살 먹고 그렇게 회사 형들이랑 할 때는 여름 옷이 얇아지고 어디 쪽 가야 된다 하면은 좀 몸 관리를 약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안 하게 되면서 몸이 옛날처럼 돌아와. 이처럼 의미 없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을 그때 되게 요요가 또 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번복되는 걸 많이 경험하니까 이거를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는 방법이 하나더라고.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해서 운동도 꾸준히 글 쓰는 거 수업하는 거 뭐 영상도 죽는 날까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삶의 중요한 것들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 큰 줄기가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을 신경을 쓸 겨를이 좀 덜해진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또 평생 동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얘도 이제 변화를 주고 끝까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확히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걸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한 달 전부터. 블로그 글에선가 그런 내용 봤던 것 같아요. 네, 또 글도 또 봐주시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먹는 좋아요도 거를. 누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야채랑 채소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도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도 하루 한 잔을 줄였어요. 아예 안 먹어야지라고는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 또 중독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한 잔. 예전에는 항상 2잔을 먹었거든. 근데 한 잔 줄이고 나머지는 차라리 두유 이런 걸 먹거나 물을 먹거나 하려고 하고 먹는 식사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만났을 때 한 작년에 만났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보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모순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모순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살을 뺀다고 했으면 다이어트다 라고 하면 보통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고기, 술이나 가공식품 이거를 나는 항상 그게 주식이었으니까 그거를 먹지 않아야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먹지 않고 양배추, 사과, 당근 이런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럼 배 터질 때까지 사실 뭐 그 물려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랬더니 배가 막 배부르다 이거보다 배고프네 이 생각이 생각보다 없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내가 항상 먹었다는 거잖아. 근데 건강은 좋아지고 몸무게도 줄고 그럼 몸이 가벼워지니까 생활할 때도 조금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생각한 게 제가 아토피가 좀 있어요. 옛날에는 아토피 원래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게 결론 내린 게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최근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야. 근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화장실 갈 때부터 달라. 화장실 갈 때 막 화는 소리 지르 나한테는 이것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먹는 거를 바꿨더니 또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음식을 바꿔서 내 몸도 느꼈는데 왜 다른 사람도 나한테 느낄 수 있구나 하면은 그럼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하나 더 취한 거지. 그럼 계속 유지해 나가야겠구나. 또 이 야채로 식사를 바꾸면 또 장점이 돈이 안 들어요. 양배추 이거 큰 통 하나에 3,000원이거든. 그거 거의 한 4, 5일 먹어. 밥값이 안 들어.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음식도 제가 요새는 바꾸려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 나 죽을 때까지 한다 하지만 나 중간에 고기가 먹고 싶다 소세지가 먹고 싶다 할 수 있잖아. 네. 그때 먹으면 되지 뭐. 네.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철칙같이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어봐야지. 오늘 아침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야채를 먹어봐야지. 내일은 뭐 저녁 이따 점심 식사 모르겠어. 근데 지금 먹는 거는 뭐 바꿔봐야지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정확히 어디서 배웠냐면 경매에서 배운 거죠. 유튜브를 하면서 또 배운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우리 투자하면서 선생님도 어느 부분은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은 2년 전하고 지금에 비해서 월세만 내 수입만 335만 원이 늘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도 분명히 달라지고 시야도 달라진 게 정확히 지금 이제 또 하려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선생님 얘기 쪽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빚에 대한 생각이 갚았다 그랬어. 1억에서 3,500을 갚았다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까? 그거에서 지금 빠진 얘기가 지금 내 먹는 얘기로 흘러왔다는 생각이 좀 드네. 회의감. 회의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렇게 고급 단어는 아니었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언제 부자가 된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운동도 다니고 그렇게 평일에는 지내고 있잖아요. 일도 네. 하면서. 근데 이게 마음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즐길 수 있는 걸 즐기자라고 마음이 정해져서 이런 점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업무하는 동료 선배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이런 게 부자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자주. 근데 결국 계속 이렇게 회사를 다니지는 않을 거고 저도 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고 과정을 거치기는 할 텐데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바뀐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자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생각이 또 영원한 건 아니라서 언제 또 제 생각이 바뀔지는 몰라요. 제가 그럼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당연하죠.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잠시 투자를 쉬면서 돈은 계속 생활하면서 모이겠죠? 그거를 점점 갚아 나가면서 일단 지금의 제 생각은 첫 번째 집에 대한 빚을 다 갚고 싶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갚아서 그러면 원금 이자 빼고 얼마가 남고 이걸 이렇게 생활비 해가지고 이만큼 남으면 또 이걸 갚고 이걸 이렇게 다 해보니까 내년 12월이면 다 갚더라고요. 일단 그걸 갚고 나서 그때쯤 되면은 원금 이자 제하고 순수익이 160 정도는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1년 동안 회사를 쉬고 여행을 1년 동안 원 없이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정말로 결국엔 저도 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부가티를 몰고 레미안 첼리투스에 살 거라서 제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항상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만약 선생님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회사 일에 좀 전념하고 시간에 근무를 조금 더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전념을 더 한다면 돈에 더 가까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대비를 저한테도 한번 해보면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딨어. 나 같은 거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수업하는 게 난 돈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유튜브 어떻게 성장을 시킬까 다른 데 큰 채널에 내가 차라리 출연을 해서 구독자를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한테 돈이 더 가까울 거는 분명하거든. 그건 사람들이 보는 돈에 가까운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사실 노력하는 부분이 오히려 선생님 아까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 생각하고 뭐 명상도 아까 하신다고 하고 또 여행 회사를 잠깐 멈춤 투자를 멈춤 해놓고 좀 시야나 견문이 좀 넓어질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가서 뭐 여행을 한다는 거 그런 시간을 난 가지려고 사실 더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책을 본다거나 글을 쓴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돈이랑 반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선생님 여행 가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돈을 까먹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벌고 나중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마음으로 요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여행 가면은 돈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 근데 월세를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행도 자주 다니려고 하는 편이고 이번 주 주말에도 어디 가고 다음 맞아요. 주에도 휴가를 내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 좀 돼요. 이렇게 그때그때 행복하게 맞아요. 사는 방향으로 맞아요.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그럴 때 나는 더 자유롭고 부자가 된 것 같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투자해 놓은 게 없고 회사만 다니는 일반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나이대가 선생보다 뭐 10살, 20살 많은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생계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사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때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시간을 써보고 에너지를 써봤는데, 그러면 이걸 해놓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커진 거예요. 전보다 고민하던 부분이 옛날보다 한 단계 위의 부분을 고민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2년 전에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났을 때 나이만 그냥 2살 더 먹은 게 아니고 외모는 2살 어려진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의 경험과 내공이 더 쌓인 부분이 정확히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도 보통은 명사라고 생각하고, 명사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를 이루게 되면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모든 단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 ing 같은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보통 지속을 하면 아까 한 번 쉬니까 계속 한 달 동안 쉬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투자를 딱 시작하면 또 투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잖아. 근데 삶은 항상 치우치게 돼 있어요. 완성이란 부분이 삶에도 적용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투자 쪽에 또 너무 치우치는 거. 근데 그것도 나는 그렇게 바람직한 이상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뭐 투자를 권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그때 내가 현타가 오는 거고 회의감이 오는 거라고 생각. 그 부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 멈추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저는 삶에서 노력하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수업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유튜브 다른 채널에도 하나 더 출연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겠죠. 근데 나는 항상 이게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노력도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돈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일이지만 나는 이게 어쩌면 결국에는 나한테 더 큰 득이구나라고 생각이 사실 있어요. 선생님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경험이라는 부분, 해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옛날보다 여행 가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가고 싶어 하는 게 생각보다 덜 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난 자유로우니까 이런 부분, 아까 되게 멋있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선생님도 거의 공백기 없이 회사 일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선생님 나이 때 여행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도 가고 싶은 나라 한번 다 가보고 했던 게, 선생님도 뭐 교환학생도 했어요? 해외에도 좀 살았어? 네, 6개월. 6개월? 나도 6개월만 살았거든요. 교환학생은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있었긴 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신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있었죠.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4개월 정도 배우고 한 2달 동안 이렇게 혼자 여행을 했던 기간이 아마 선생님 나이 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한두 살 더 어렸을 때. 근데 여행하고 저도 해외에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잠깐 짧게 한번 살아봤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뭐였냐면 한국이 제일 좋구나. 그걸 난 가장 크게 느낀 거야.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간다에 대한 동경이 조금 덜한 것 같아. 그때 내 스스로를 알게 된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유럽 멋있는 건축물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이거 한 1, 2주면은 어차피 좋은 건 다 똑같이 좋더라고. 다 멋있는 걸 계속 보면 이게 멋있나라는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그걸 해봤으니까 거기에 이제 미련이 별로 안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경험으로 채워주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생님 나이 때는.
꼭 너무 이게 막 부동산 집 하나 더 모아야지 하는 거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그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잘 맞을까라는 생각도 아쉬움도 한편으로 있는 거죠. 되게 잘하고 있구나, 되게 깨어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나이 때는 그런 거 좀 제약 없이 배고프게라도 가난하게라도 좀 안 좋은 거 먹으면서도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또 너무 치우치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항상 가운데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제가 1, 2년 사이에 균형을 찾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힘을 쓰는, 그게 또 균형을 선생님 스스로 또 맞춰가는 노력이 아닐까. 근데 그 투자 쪽에 치우쳤던 그런 시간도 저한테는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하긴 당연하지. 하는데 제가 그렇게 퇴사를 하고 싶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녀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대학생 때 교환학생 하면서 여행 다닐 때 점점 제 입꼬리가 목표정일 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평소에도 느껴졌나 봐요. 거울 세수하고 이렇게 딱 어. 입꼬리가 그냥 평상시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막학기 하고 이렇게 할수록 입꼬리가 다시 처지는 거예요. 그때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겠다. 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걸 할 때 즐거워하는구나를 좀 알게 된 거네요. 네. 입꼬리 처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회사에 있을 땐 막 울고 있는 거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네. 근데 투자하고 월세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평상시에 다시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딱 봤을 때도 울상은 아니네? 이런 느낌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 입꼬리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선생님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네. 느꼈던 게 네. 제가 정말 원했던 거는 퇴사하고 여행 다니는 삶도 원하긴 했지만 정말로 원했던 거는 물론 그것도 정말 원하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요즘은 많이 뒹굴거리고 있어요. 뒹굴거리기도 하고 그전에는 퇴근하고 나서 계속 노트북 앞에서 이렇게 뭐 맞아. 하느라고 맞아. 허리가 아팠었거든요. 자려고 딱 누울 때쯤 아니면은 하다 보면은 뭔가 허리가 막 아프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많이 뒹굴거려가지고 허리가 아주 편하네요. 진짜 일찍 깨달았다고 생각이 드네. 나도 선생님 나이 한 30대 초반까지는 나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이건 내 나름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잠을 자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다였어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그랬어요. 잘 때만 침대에 눕는다. 난 안 갔어. 나 게을러질 거. 든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이렇게 그냥 기대면 기댔지 눕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4시 기적 이런 거 있잖아. 미라클 모닝. 그렇지. 막 11시, 12시에 막 새벽 1시에 자면서 4시에 일어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한두 번은 하겠지. 근데 계속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찾아와요. 쓰러져요. 아무리 젊어도. 그거를 계속 하잖아요. 치매 걸려요. 내 생각에. 잠을 못 자면. 그래서 요새 노력하는 건 뭐야? 선생님이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 거지. 뒹굴뒹굴. 난 아침에 엄청 늦게 일어나잖아. 난 잠을 기본 한 8시간 이상 자요. 잠을 엄청 많이 자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약간 이건 좀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전보다 약간 젊어진. 근데 진짜 피부에서 광채가 그 야채. 잠을 많이 자시고 잠 많이 자지. 야채 먹고 이런 그렇죠. 게 양배추 많이 먹지. 당근 먹지. 토끼처럼 먹고 사니까 전보다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얼굴이 뽀얘졌어. 그게 느껴져요. 얼굴빛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거야. 잘하고 있구나. 잘 뒹굴거리고 있구나. 사실 몰라요. 한두 달 있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져서 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맨날 쉬는 쪽으로 더 노력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안 좋은 거라고 아까 균형 우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님도 너무 뒹굴거리는 거는 그때 또 자각하게 되는 그런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지인이 아니면 가족이 애인이 얘기를 해. 뭐 그런 자각을 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한테도 느낄 수가 있잖아. 내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네. 이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 회복력이 난 어쩌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정도의 경험과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왜 잘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7시간, 8시간 잠을 자도 오히려 옛날보다 편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줄이면 노력하면 힘쓰면 뭐 한두 시간 자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한없이 9시간, 10시간 자는 게으름에 빠지더라도 나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자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내 스스로 자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또 이것도 자만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또 알려줄 사람들이 나는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거든요. 뭐 선생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사실 내 주변에 많거든. 알겠지만 뭐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를 게으르지 못하게끔 에너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 열심히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또 중화시키려면 난 조금 더 게으르게 살려는 핑계도 하나 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삶은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합리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뭐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어도 뭐 그 부분보다 내가 항상 마음 편한 부분으로 행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외부의 흔들림이 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자꾸 단단하게 마련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 그리고 한 가지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집 월세 계약하고 나왔을 때 인천? 네. 1번이잖아요 거기가. 네, 네. 첫 번째 집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제가 살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을 순간 5위 안에 들 정도로. 아, 나 공감해요. 나도 1번 물건 세입자분 했을 때가 네. 나도 꼽아요. 진짜 엄청 카타르시스? 아드레날린? 이게 쏙 오죽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앞으로도 할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들겠구나. 이 기분을 또 계속 느끼고 싶다 해가지고 계속 진행할 때마다 기대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집부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집 계약할 때만큼의 기쁜 감정, 정말 엄청나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도의 기쁜 감정을 또 느끼고 싶은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다음 집에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에서 찾고 싶다. 뭔가 찾아야겠다.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으니까 또 뭔가를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되게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건 당연한 거긴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 없으셨어요? 아쉬움 많죠. 이건 또 부동산 하면서 나는 배운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한 대상을 멀리 내다보는 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할 때 우리는 길게 내다보면 판다에 대한 장벽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멀리 간다라고 하면 당장 판다는 부분에선 불편하겠지만 20년, 30년 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경험, 거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든 오겠죠. 임대에서 그걸 한번 느꼈으면 계속 지속됐을 때는 당연히 그 감정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느꼈을 두 거라고 생각하고. 번째부터 거의 없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정도. 당연한 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새로 하시는 뭐 사업 아니면 새로 하는 여행 다른 부분들을 선생님 나이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 근데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느끼고 줄어들겠지. 그래서 제가 되게 노력하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나도 그런 한계를 본 거지.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약이 되겠지. 그걸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못한다가 아니고 난 그건 굉장히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굳이 다양한 분야로 넓히지 않고 내가 하는 부분에서 길게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도 당연히 고민해서 내린 결과가 있죠. 저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개념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야. 더 자꾸 새롭고 즐겁고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전 제 인생을 재미만을 쫓고 싶은 느낌이 그거를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재미없게 생활한다가 아니에요. 큰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에 치우쳐져 있는 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새롭고 더 희열감 느껴지고 그런 것만 찾다 보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그 정점은 마약? 마약이에요. 농담이 아니고요. 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느낌을 또 거기서는 얻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 뭐 나는 아예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한 숟갈에서 얻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속되면 한 숟갈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 마약에? 아니잖아. 두 숟갈, 세 숟갈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 어쩌면 그건 범죄에 또 가까운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이를 보면 되게 많이 느껴요. 아이도 하다가 막 계속 재밌는 걸 막 찾아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질리지. 그리고 다른 걸로도 남자아이니까 자동차에 엄청 빠졌어. 자동차 막 다 사. 우리 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친구가 제 아이. 돈을 계속 장난감 계속 사다가 실증나. 그리고 건축물에 빠졌어. 유럽의 막 성벽이나 아니면 고층 막 롯데타워 이런 거 있죠.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이런 거 막 사 모으다가 또 질렸어. 그럼 더 재밌는 걸 자꾸 찾아. 그 모습을 내가 본 거지. 내 스스로한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선생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보다 너무 재밌는 걸 찾기보다 어쨌든 길게 보려면 요만큼의 즐거움이 뭔가 있겠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거를 한 번에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하고 여기 있다면 조금씩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노력인 거지.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대화, 카타르시스 너무 재밌어 막 이건 아니잖아. 근데 잔잔한 즐거움은 있잖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보통 그냥 단순하게 떠오르는 건 뭐 해외여행이라고 그냥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 같아서 해외여행 가는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신 길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막 공감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 뭐 글을 쓴다. 글을 쓰면 막 잔잔한 즐거움이 와. 이건 해본 사람은 경험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또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옛날 책 쓸 때 생각이 드는데 쓰다가 막히잖아.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저히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는다 하고서 이렇게 밀어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뜩 띄울 때 그때 막 쓰는 거야. 그때 그 희열감이 있어요. 뭐 나는 아직 뭐 내공이 낮은 글 쓰는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난 그때 그 느낌을 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에 책 썼던 거 딱 다 썼어. 내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네. 이때 나는 그 즐거움이 다른 경매, 월세 뭐 그런 거에서 느끼는 것보다 지금은 그게 더 큰 거죠. 내 스스로 만들어낸 부분에서 얻은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책을 이제 10권 쓰고 뭐 100권 쓰고 하면은 똑같이 올까?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한 방에 오는 거랑 잔잔하게 계속 가는 거랑을 두 개를 취한다면 나는 조금씩 오래 가는 거를 더 취하려는 노력도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내 삶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내에 끝나. 뭐 사실 뭐 당장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 뭐 그건 맞아요. 모르긴 하지만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즐거운 걸 하라 그것도 맞겠지만 보통의 통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한 별탈 없이 80세에서 100세 뭐 120세라고도 하니까 그 삶은 영원한 것처럼 살게 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못해도 그러면 60년 70년도 살 것 같거든. 선생님은 80년 더 살 거야. 그러면 그때 동안 맨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좋을지 안전하게 오래 가는 게 나을지 그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따라 다른 게 아닐까? 근데 분명한 건 그 카타르시스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그 희열감을 크게 느끼는 방법은 정점에는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도박과 마약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사실 전 조금 있어요. 난 내가 가보지 않았긴 마음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그럴 수도 있지. 있지. 그래서 그 어쩌면 되게 성공한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그 사람들은 돈 걱정은 분명히 어떤 재벌 총수의 뭐 아들 그 사람은 돈 걱정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덜 할 것 같아.
굳이 내가 지금 한 1,000억을 자산이 있는데 한 1,100억, 2,000억을 만들지 그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다 하고 싶으면 그 이미 다 할 수 있어. 그럼 뭐야? 그런 쪽으로 빠지는 언론의 뉴스들이 나는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에 그 정점은 저기구나. 희열감을 그렇게 또 쫓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즐거움, 삶을 살아가는데 재미, 즐거움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나도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데 재미, 즐거움이 큰 부분 중에 나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나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갖자. 이것도 생각하니까 투자 성향이랑도 그게 정확히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한 방에 이걸 좋아하는 게 뭐야? 시세 차익이지. 근데 우리는 그 한 방을 쪼개서 월세로 매달 오랫동안 가자. 똑같은 것이 결국엔. 그러니까 그 희열감도 나는 쪼개서 오래 갖고 가자. 관점에 가까운 사람이었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도 시세 차익하고 월세 쪽이랑 투자 성향을 봤을 때 월세 쪽에 가까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고 이만큼 335만 원의 월세까지 만들어낸 성향이라면 우리 쪽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 선생님도 조금씩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 작은 거에 커피 한 잔에 행복감을, 즐거움을 또 찾아가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한 표의 의견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견 생각-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뭐 도움이라기보다 한번 생각할 거리는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귀한 시간.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이렇게 내가지고 평일에 온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투자했던 거 그리고 선생님 경험했던 얘기와 또 갖고 있는 요새 고민거리 생각하는 것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시에요? 지금 38분이요. 이게 유튜브 오래 하잖아요. 시계를 안 봐도 시간을 알게 돼. 그러니까요. 감이 어떻게 딱 생기더라고.